옛사람들은 아이들이 밥상 모서리에 앉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서리로부터 오는 날카로운 살기로 인해 혹시나 체할 수도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모서리살이라고도 불리는 격각살은 주변 견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로부터 받게 되는 충살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마치 살기를 품은 칼날처럼 목을 겨누고 있는 형국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물체가 시야에 들어오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 이를 정신의학 용어로는 선당공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격각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거나 가족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며 직장을 잃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잘나가던 사업에 어려움이 닥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주역으로 보면 격각살은 뇌산소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산소과는 산에 번개가 내리쳐서 작은 불씨를 일으키고 결국 온 산을 불태워버리는 형국입니다. 작은 어려움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결국에는 큰 화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 건물은 격각살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행은 1912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은행이자 중국의 국가자본으로 세워진 국영은행입니다.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되기 전 중국은행은 홍콩의 지하 4층, 지상 70층 규모의 홍콩 법인 사옥을 세우는데 정면이 날카로운 예각을 이루어 건물 전체가 한 자루의 카레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더욱이 외관을 유리로 덮어서 차가운 금기를 더했습니다. 중국은행 건물을 통해 중국의 홍콩 지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쌀기를 가득 품고서 중국은행 건물은 지금은 행정장관 관저로 쓰이는 당시 홍콩 총독 관저에 그 칼날을 들이댑니다. 중국은행 건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6년 당시 홍콩 총독 에드워드 유드가 베이징을 방문하던 중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초대 행정장관 둥제너는 관저에 입주하길 거부합니다. 그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은행 건물이 온종일 쏘아대는 살기가 두렵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재 홍콩 행정장관 관저에는 중국은행이 보이는 방향에 커다란 거울이 세워져 있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행정장관 관저뿐만 아니라 영국계 다국적 그룹이자 세계 최대 금융자본인 HSBC 본사 건물과 홍콩 최대 재벌 그룹인 청쿵그룹 사옥도 중국은행 건물 칼날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중국은행에 맞서 HSBC는 건물 옥상에 대포 모양의 조형물 2개를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포시는 중국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화극금이라는 오행의 상극 원리를 이용하여 칼의 금기에 대해 대포의 화기로 맞선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행과 HSBC 사이에 끼어있는 청쿵그룹 본사는 건물 외관을 반사 유리로 덮어서 두 건물이 뿜어내는 살기를 반사시키고 있습니다. 풍수에는 비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허 진압, 즉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강한 기운을 누른다는 뜻입니다. 주변 건물이 쏘아대는 격각살에 대해서도 비보가 가능할까요? 거울 등을 이용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울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반사시키고 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보 수단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지 않다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달리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대포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할 수도 없고 아파트 건물 전체를 유리로 덮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격각살을 쏘아대는 건물을 향해서 작은 거울을 놓아두거나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치는 게 고작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는 주변의 거대한 건물이 시종일관 쏟아내는 살기를 막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격학살은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주역의 괴, 뇌산소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격학살의 피해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살기가 차곡차곡 쌓여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현재 격학살을 받는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